이번 시간은 판금 모델링을 해보고 이 만든 판금 모델링을 가지고 제조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볼 판금 모델링은요, 기고물의 덮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의 일부 부분을 저희가 한번 모델링을 진행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해볼 명령은 윤곽 플랜지 명령을 사용해서 기본 판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플랜지 명령을 선택해 주시고 앞쪽에 있는 평면을 잡아서 간단하게 직선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직선 스케치에 관계 생성 명령을 선택해서 관계를 주고 스마트 치수를 선택해서 치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는 180, 가로는 120 정도 되는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닫기 명령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스케치를 그려볼 건데요. 저희가 판금 두께는 한 3mm 정도로 좀 보이기 좋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 안쪽으로 생성하겠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판금물 쉽게 생성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깊이 값으로는 150의 크기를 줘볼 거고요. 자, 선택하셨으면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덮으실 때 이 앞쪽에도 뭔가 판금을 대기 위해서 플랜지 생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지를 생성하실 때는 윤곽 플랜지 명령 많이들 사용하시죠. 윤곽 플랜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 선택해 주시고 끝에 콕 평면 찍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비틀어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스케치 그리실 수가 있죠. 끝부분에서 직선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스마트 치수 사용해서 이 부분 15mm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셨으면 스케치 닫기 명령 선택하셔서 이젠 플랜지를 이런 식으로 세우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한꺼번에 3개의 모서리에다가 다 플랜지를 세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체인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세우게 되죠. 다 되셨으면 체크 표시 마침을 누르셔서 간단하게 플랜지 생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 버전부터는 새로 들어온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를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다가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 명령을 선택하셔서 모서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플랜지가 세워질 모서리 3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체크 표시 눌러주시고 거리값을 입력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가 거리값 15mm 그리고 각도값은 90mm 정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판금 부분이 겹쳐져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자동으로 트리밍 해주는 옵션이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 트리밍이라는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트리밍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방향만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은 플랜지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플랜지 명령을 사용하셔서 이런 플랜지를 생성하게 되면은 플랜지 이런 식으로 3개가 생성이 됐었는데 이제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개로 플랜지가 생성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라는 명령은요, 모서리가 여러 개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일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 명령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아랫부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체크 표시 눌러주시고 옆으로 쭉 길게 늘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이를 한 150 정도 줘볼 거고요.
한 개만 선택한 플랜지가 생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침 눌러주시면은 생성이 잘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단 한 개가 생성이 되더라도 이렇게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라는 명령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파인더에 표시된다는 거 아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이 위쪽에 약간 굽이 올라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 명령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 모서리 부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 위로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값 30 정도 올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각도 값을 한 120도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120도가 있는 각도가 있는 플랜지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모서리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트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는 붙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옵션 부분을 선택해 주셔서 연기 및 코너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연기 부분에 옵션을 체크 표시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마침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끝부분이 붙어져 있는 형상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서리가 여러 개인 플랜지도 다른 플랜지와 마찬가지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적 편집을 클릭하셔서 길이 값을 임의로 이런 식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각도 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설계한 기계의 안쪽에 열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요. 판금을 타공판으로 많이들 설계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타공판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컷아웃이라는 명령이 있고 컷아웃이라는 명령을 선택해 주시고 평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려볼 거고요. 스마트 치수를 사용해서 원의 중심까지 10mm 그리고 여기도 10mm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한 8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스케치 닫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멍 하나 뚫으실 수가 있고요. 이 구멍을 사용해서 저희가 패턴 명령을 사용해서 이거를 타공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패턴 명령 눌러주신 다음에 구멍 부분 선택해 주시고 체크 표시 눌러주시고 평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 해볼 명령은 사각 패턴 명령입니다. 사각형 패턴 눌러주시고 중심으로서부터 간단하게 사각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스마트 치수를 사용해서 크기 지정해 주시고요. 크기 간단하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패턴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보통 이런 타공판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가 엇갈려서 들어가는 무늬들 많이들 넣으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각형 패턴의 옵션을 선택하셔서 스태거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으로 저는 바꿔볼 거고요. 스태거 2분의 1 옵셋으로 하고 마지막 열은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체크 부분 꺼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스태거 타입으로 패턴이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스케치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스태거 타입으로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공판까지 한번 표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금물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도구 탭에서 전개라는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 평면을 잡아주시고 X축이 될 부분을 잡아만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개물을 가지고선 저희가 판금집으로 보내게 되면은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순서 지정형으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순서 지정 부분을 클릭해서 돌아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금물을 가지고선 이제는 제작을 하기 위한 예상 제작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예상 제작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명령은 보기 탭의 윈도우의 비용에 대한 설계라는 명령을 선택해서 저희가 비용에 대한 설계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아래에 있는 해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각 작업에 대한 수량과 크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량과 각 작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입력해서 비용과 수량을 곱하게 되면은 예상 비용이 산출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굽힘을 한번 하는데 비용이 1,000원이 든다라고 했을 때 비용에 1,000원을 입력하게 되면은 수량 12개를 곱해서 12,000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는 이렇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서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비용 공식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변수 테이블이 뜨게 되고요. 이 변수 테이블 아래쪽에 코스트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식을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소 시트 크기의 값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코스트 시트의 공식 부분을 선택하시고 는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개장 모델 잘라내기 크기 곱하기 전개장 이 y값에다가 1제곱밀리미터당 5원씩의 값을 치르게 돼요 라고 했을 때 5원이라고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클릭해 주시면은 값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값은 이쪽에 보시면 느낌표가 뜨고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서 해석하게 되면은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잘라내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1mm당 저희가 잘라냈는데 10원의 값이 들어요 라고 했을 때 값만 입력해 주시면은 예상 비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상 비용은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원 그래프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잘라내기 이 컷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고 곱힘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구나. 시트 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내용들은요. CSV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엑셀이든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보고서 방식으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보고서 생성이라는 명령이 있고 이 명령을 선택해 주시면 보고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를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판금 모델링을 같이 한번 해봤고 이 판금 모델링을 바탕으로 예상 비용을 산출해내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